안녕하세요. 금피탑 부동산 대표 한양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은행 이동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 이동 민간 임대 아파트 추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이동 민간 임대 아파트 추진 지역으로 상원초등학교 위와 은행 중학교 인근으로 두 개의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원초등학교 위를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상원초등학교 위는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율 57%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은행 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빌라의 소유자가 내 빌라의 지분을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80%의 동의율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은행 이동에서는 민간임대특별법을 적용을 하여 역사로부터 반경 1km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종상향을 할 수 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민간임대특별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조례를 인용하여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2종 일반에서 준주거로 2단계 종상향을 할 경우에 20%의 기부 체납을 하고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이동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수가 있고요. 이 임대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면서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동 상원초등학교 위에 민간임대아파트 개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상원초등학교 위에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시작하는 사업 방식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로서 내 빌라의 지분을 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서로 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게 되고요. 조합 자격은 사업지에 있는 소유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주택자도 얼마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사업 중간에는 언제든지 매매도 할 수 있고요. 사업이 끝난 후에 거주하면서 분양도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비용 부담인데요. 은행이동 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은 지분 출자를, 내담 개발회사에서는 자금 투자로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의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비용은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투자회사와 함께 금융사의 PF 자금으로 자금 충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현재도 그렇고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업 승인 조건은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해 토지 사용의 80%를 동의하였을 경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조합에 내 지분을 출자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내 소유권이 있으며 신탁회사에 위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져오는데요. 10년 동안 무주택이 되면서 청약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년 후의 분양가는 사업 시작 시에 확정 분양가와 분담금을 확정한 후 사업이 시작이 되며 분담금은 10년간 입주 후에 임대아파트 분양 시점에 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내 빌라 지분을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투자를 하게 되고요. 조합원 하나하나가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 소유권은 협동조합에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에 있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안전하게 위탁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발이 시작이 되면은요,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 될 건데요. 이 아파트 신축이 되게 되면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거주하면서도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요. 내가 살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고 전세나 월세를 놔도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는 내 소유의 아파트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원초등학교 위쪽에 단지 배치도입니다.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단지의 건축 계율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엔 1889 번지 외 1원인데요. 현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될 경우에 아파트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전부 합치게 되면 17,738.2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20%를 기부 체납을 할 경우에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618세대가 나오고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290세대가 나오는데 평형은 지금 52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단지도 마찬가지로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치면 9,079.63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320세대,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146세대, 총 2단지는 468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52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2동은 위례 3동선이 지나갈 예정인데요. 광주 삼동역을 시작으로 성남의 하이테크밸리와 은행 2동의 성남중앙병원 인근과 을지대 인근에 두 곳의 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위례를 지나 삼성역, 봉은사 청담,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황금노선인데요. 강남 신사역까지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성남의 입지가 좋은 은행 2동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추진지역의 장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유자는 지분 출자만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빌라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일반 조합원은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조합원이 가입을 하려면 사업지 안에 있는 빌라를 매수를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한테는 확정 분양가를 적용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세입자나 내가 거주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개발회사에서 이주비를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출을 할 수가 있으며 이 이주비는 입주 시에 상환을 하고 임대아파트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납부하고 입주 10년 후 확정된 분양가로 분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임대기간 청약도 가능하며 1주택을 보유 시에 비과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은행 2동 상원초등학교 위에 민간임대아파트 추진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에서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남 재개발의 개발 호재로 작게 붙은 곳은 프리미엄이 3억, 많게는 5억에서 6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의 지분이 3평에서 4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3, 4년 후에 성남에서 재개발에 의해서 약 10,000세대에서 12,3,000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주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도 은행 2동이고요. 위례 3동선이 지나갈 호재도 있고요.
이처럼 민간임대 아파트로 개발될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은행 이동은 상당한 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은행 이동은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추진할 수가 있고요. 이 추진하게 되면 당연하게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이 은행중학교 인근에 대한 민간임대 아파트 추진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은행 2동 상원초등학교 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금빛탑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